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려가요 가시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핵심 정리를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장르가 새롭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고려가요라는 장르인데요. 이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그 귀족층, 고려시대 때 귀족층이 주로 한문으로 된 문학을 문단으로 이끌어갔다면 평민층 사이에서 새로이 생겨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주로 그 평민층에서 새로이 생겨난 노래로서 그 일반적으로 이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같은 말로 여요 또는 장가라고도 하고요. 고려, 소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그 말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려가요라는 장르는 주로 평민층, 고려시대 평민층에서 향유됐던 노래고 여요, 장가, 고려, 소교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그 특징으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후렴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책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 가시리에서 일정하게 반복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위증슬과 태평성대라는 부분이 위증슬과 태평성대라는 그 부분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후렴구가 후렴구가 많이 발달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율조 같은 경우는 보통 3, 3, 2조의 삼음보 형태를 보통 띠고 있는 것이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3, 3, 2조 삼음보, 뭐 가시리, 석자, 있고 두자, 나난이라고 거기 이제 본문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여음이라고 해서요. 별다른 뜻이 없이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율조에 포함시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시리 석자, 있고 두자, 3, 3, 2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일정하게 연이 나눠진 분연체 형식 또는 분장체장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걸 뭐 다른 말로는 연장체, 연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이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 내용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연체, 영장체. 여기 지금 선생님이 검은 글씨로 쓴 부분들은 고려가요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지금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가요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들 필기하면서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실이라는 작품은요, 이별의 정한, 바로 이별의 정한을 332조, 방금 고려가요가 대부분 332조의 형식이라고 했죠. 332조의 간결한 형식으로 노래한 고려가요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존재하는 그 고려가요 중에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됐다. 한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 한의 정서가 아주 짙게 배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고려가요라는 건 아실 거고요. 기승전결의 기본적 4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각연 2행의 분연체와 연장체 형태, 분연체 연이 나누어져 있고요. 연장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상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설적이고 예상적이고요. 서정적이다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 내용에서는 연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우선 그 얘기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위승슬과 태평성대를 기준으로 한 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승슬과 태평성대, 거기까지가 한 연이 되는 거죠. 위승슬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를 기준으로 끊어지죠. 네, 여기 후렴구 발달해 있다는 거. 자신의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잘 표현했고요. 인과 이별한 슬픔, 예상적이죠.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다는 서정적. 3음보 332조는 고려가요의 형식이라고 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제 중요하죠. 이별의 정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별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 우리 배운 것들에서는 뭐 있었죠? 고대가요에서만 우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공무도화가, 그죠?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이런 노래들이 이별의 슬픔, 공무도화가에서는 임을 죽어서 물속에 빠진 임을 죽어버린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 황조가는 내 곁을 떠나버린 그 임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가시리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또 고려가요 또 배우게 될 텐데 서경별곡이라는 작품도 이별을 노래한 거고요. 참고로 뭐 뒤에 이제 한시인, 송인이라든가 황진이의 시조, 아리랑, 진달래꽃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이별의 정한이라는 공통적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 서경별곡과 청산별곡과 더불어서 아주 고려가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럼 본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보시죠. 자,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요. 우선 가시리 석자 있고 두자. 나나는 뭐예요? 라고 할 텐데 나나는 별 뜻이 없는 우리가 별다른 뜻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음.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여음이라고 해요. 남는 음. 그래서 그냥 넣어주는 거. 뭐 해석상 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죠. 가시리 있고 있죠. 나는 빼고요.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세 자로 끊어지죠. 이거 여음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위증슬과 대평성대. 자, 위증슬과 대평성대 이거 뭡니까? 바로 후렴구죠. 고려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후렴구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렴구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여흥구 또는 조흥구, 흥을 돋우는 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궁중악의 가사로 그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마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궁중악, 궁중의 음악의 가사로 수용되는 아마 과정에서 덧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별다른 뜻은 없고요. 이 작품 속에 그 화자가 이별하는 그 상황과 정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뜻은 없고 화자의 정서와는 좀 일치하지 않죠. 위증질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증질가는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라고 하죠. 자, 위증질가 대평성대. 자, 거기까지 해서 1년이 하나 끝났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그 1년의 내용에서는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 기에서는 이미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 가봅니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했죠. 자, 뭐 여기에서는 날러는 하나 끊어지고 물론 3, 3, 2조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선생님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져요. 자,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그럼 여기에는 3, 4, 2조죠. 한자가 늘긴 했는데 기본 율조가 3, 3, 2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자 정도 늘어거나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고 가실이 있고 발이고 석자 가실이 끊고 있고 요거 역시 허사라고 했죠. 여음 요거 여음이죠. 자,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날러는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나나 그러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날러는 어디 살라고 이 부분은 바로 절망의 강렬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의 강렬한 표출.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승슬과 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만하난
잡아두고 싶지만은 잡사와두 어리만하나 임을 잡아두고는 싶지만 시원하면 아니올세라 너무 내가 잡아서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누가 이 선하면의 주체는 이미 오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올셰라 이 부분에는 아니 올까 두렵다. 뭐뭐 할셰라 리을세라 있죠. 요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죠. 고어에서 자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승세가 대평성대 역시 후렴구 쓰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이 부분만 먼저 2연하고 3연을 선생님이 그냥 묶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있잖아요. 후렴구 제외하고 날런 어티살라고 버리고 가시리고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이별에 대한 여인의 그 수동적 자세라고 할 수 있나요? 적극적 자세라고 할 수 있나요? 적극적인가요? 나보고 어떻게 달라고 버리는 거 아십니까? 잡아두고는 싶은데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그냥 보내겠다 이거죠. 수동적이죠. 바로 이별에 대한 여인의 수동적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별에 대한 여인의 수동적, 적극적이진 않죠. 자세. 그래서 이런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여성이라는 게 뭐 좀 조신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 뭐 요즘에 현대적 여성의 모습과는 좀 많이 상반되지만요. 자 여기에는 그래서 기승전결로 나눌 때 이연으로 갑니다. 이연은 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망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원망의 고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년은 전이라고 해서 기승전결해서 여긴 절제 참는 거죠. 그 다음에 포기해요. 간다니까 어쩔 수 없지. 선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보내겠다. 체념, 절제와 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 갑니다. 셔로님 보내옵나니 셔로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서럽게 님을 보내옵나니 자, 요 해석은 두 가지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체를 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체를 여기에 보면 화자 자신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임으로 볼 경우는 그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만약 주체를 화자로 보실 경우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고전 시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상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주체를 임으로 보느냐 화자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좀 참고하셔서 필기 잘 해두시고요.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난닷 도쇼 오쇼쇼 가시지만 가시는 듯 하지만 다시 와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라는 거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자 이런 어떤 간절한 재회 심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망의 직설적 직접적이죠. 직설적 표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좀 배어 있죠.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가 배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결 부분은요. 기승전결 결이죠. 이 부분에서는 재회의 소망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은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 필기 꼼꼼하게 좀 잘 해두셔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가실이 나왔을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작품 문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